휴대전화 뒷번호 8853님이 물었습니다. 핫도그 먹을 때요. 저는 가운데 햄을 남겼다가 먹거든요. 그거 보고 친구가 쪼잔하다는데 이런 것도 성격이랑 상관이 있나요? 쪼잔하다는 친구가 쪼잔한 겁니다. 정답. 네네. 신현식 씨가 물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하도 권해서 소개팅을 했는데요. 제 스타일이 아니라 이 소개팅 이후에 연락이 와도 뭐 몇 차례 대답을 좀 피한 뒤에 예의상 형식적인 답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눈치가 좀 없으신 건지 계속 연락을 하시네. 냉정하게 거절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상대방의 기분을 좀 덜 상하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될까요? 그런 방법 없습니다. 명쾌합니다.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드립니다. 물음표. 자,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그리고 허이로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현철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간. 네. 어제 운전하다가 깜짝 놀랐네. 윤아 씨 아파가지고 산희 씨랑 백아연 씨였죠. 산희 씨가 어제 그렇게 잘했다면서요? 잘하더라고. 긴장하셔야겠어요. 들어오자마자 산희 씨 잘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네요. 허 아나운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또 이제 방송하러 오는 길에 역시 윤디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별밤 같다. 네. 야, 병 있는 사람한테 병 주고 약줘 봤자 지금 이미 아까 산이시에 꽂혔어요 지금 이분이. 네네. 전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갖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텐데요. 김현철 선생님 책 너무 감사드려요. 참 안 그래도 신간이 나왔어요. 네네. 그 참 인연인 것이 항상 신간 나올 때마다 꼭 별밤에 그 별밤도 꼭 윤아 씨가 1등으로 받아요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책도 1등으로 받게 됐습니다. 언제나 즐겁게 읽고 있는데 이번 신간은 더욱더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네. 어젯밤 꿈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 네, 꿈에 대해서. 저는 진짜 꿈을 많이 꿔서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도 뭐 덕분에 윤아 씨 덕분에 저도 아니 그런 당연한 말씀을 잘 읽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허이로 아나운서 내일 결혼식 있죠? 지난주에 그 얘기했었죠. 내일 결혼식 어떻게? 제 결혼식 아니니까요. 뭐. 아침 일찍 가십니까? 7시 기차 예매해놨고요. 방송이 중요하죠. 7시면 뭐 그렇게 이르진 않네요. 그럼요. 아무 부담 없으니까요. 방송 즐겁게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면 되겠네요. 네. 곽한성님, 저도 소시지 남겨놨다 마장 먹어요. 박정자님, 저도 맨날 나중에 소시지 먹어요. 맛있는 게 있을 때, 맛있는 걸 먼저 드세요? 아니면 맛없는 걸 먼저 드세요? 맛있는 거, 맛없는 거 하나씩 있을 때. 이건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경제 원칙에 따르면 맛있는 걸 제일 나중에 먹는 것이 이게 효용적인 면에서 타당하죠. 그래요? 저도 예전에 핫도그 먹을 때 보면 겉에 빵만 다 먹고 그 다음에 햄을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포만감이 들수록 아무 맛있는 음식도 맛이 없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 이렇게 본능적으로 머리를 쓰신 거죠, 이분은. 그런 어떤 물론 너무 배고프면 다 우자부자 먹겠지만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 중에 사탕바 있잖아요. 사탕바 겉에 이 코팅돼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저도 그것만 이렇게 아작 앞니로 이렇게 갉아먹고 그 안에 있는 연유스러운 저도 그런데. 그거 그렇게 먹는 사람 많아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먹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포만감과 이제 맛과 비례가 되기 때문에 이제 포만감이 들수록 더 맛있는 걸 남겨놔야지 그걸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뜻이. 이렇게 친구한테 설명해주면 친구가 엄청나게 너 쪼잔하게 햄만 남겨놓는데 이게 경제학적으로 이게 맞는 방법이야. 근데 사실은 그걸 쪼잔하다고 얘기하는 친구가 쪼잔하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뭐 눈에 뭐 보인다 뭐 이런 뜻이네요. 각자의 취향은 타당하고 존중받아야 되거늘. 그죠?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뭔가 편협하다고 하다면 그 사람이 편협하다고 저는 강한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시 김현철 선생님은 삶에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현식 씨도 물어보셨잖아요. 직장 상사가 권해서 한 소개팅. 그 소개팅에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나오셨는데 자꾸 이제 연락이 먼저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소개시켜준 분의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냉정하고 조금 건방지게 답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응대는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게 어떤 거절이든지 간에 불협화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면 더 나중에 더구나 소개팅이든 선이든 이런 어떤 정말 유목적적인 만남은 빨리 클리어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괜히 질질 끌면은 특히나 남자분들은
정말 나한테 마음 있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반대의 경우도 여성분이 만약에 신현식 씨가 남자분이시라면 오히려 여자분이 또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무조건 이제 직장 상사님이란 변수를 배제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네. 허이로 아나운서도 소개팅 많이 해보셨죠? 저 많이는 안 해봤고요. 한 서너 번? 서너 번. 일생을 통틀어서요? 네네네. 아니 나이가 몇이신데? 33이요? 아니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사실 되게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친한 선배여서 그러니까 직장 상사는 아니었고 선배가 소개시켜준 소개팅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저와는 안 맞았던 거죠. 상대방이 저랑은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아니 뭐 좋은 분 나쁜 분은 세상에 그렇죠. 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형한테 승질을 내는 걸로 뭐야? 이걸로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니까 이제 아무도 소개를 안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일리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알아서 잘 만나시면 되죠. 지금 유나 씨는 몸이 아파가지고 귀찮아요. 허이로 하면서 소개팅을 하던 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요. 늘 이런. 결혼식만 가면 되잖아요. 내일 결혼식 사회가 중요하죠. 자, 그래요. 두 분의 고민 가볍게 풀어드렸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그리고 허이로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물음표. 오늘은 실시간 고민 위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추가되는 샵 8001번 문자이고요. 무료로 사연을 올리실 수 있는 인터넷 스마트폰 미니 어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도착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 수능이었어요. 그럼요. 수능이라서 수험생들과 가족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일을 치르고 나서도 하나씩 만나볼까요? 그래요. 2948님 먼저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이번에 입시 치른 수험생입니다. 시험 보고 나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저는 마음이 되게 후련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탈하고 허무할까요? 라고 또 SNS로 령아님도 한 번의 시험으로 미래가 좌지우지 된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허탈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네요. 마음에도 관성의 법칙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항상 우리가 이 시험을 위해서 당장 몇 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긴장과 수많은 여러 가지 마음고생 하신 거, 이거가 갑자기 시험 끝났다고, 기쁘다 하는 거는 오히려 마음에서 버겁기 때문에 서서히 마음에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감정을 순차적으로 일리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유나 씨 보면서도 그 느낌이 약간 들긴 해요, 사실은. 그 고통이 서서히 줄어들어야 돼. 금단 현상이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 약간 몸이 안 좋으신 것도 어쩌면 그 고통스러운 앨범 작업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힘드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참 마음에도 관성의 법칙이 존재한다. 지금 물리 망친 친구들은 어떡하라고 관성의 법칙 같은 걸 얘기를 하세요. 그분까지는 제가 지금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큰 거를 넘기면 허탈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고 사실은 근본적으로는요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말 허탈 말 그대로 공감이죠. 허무함인 거죠. 이거 하나를 하려고 내가 참 몇 년간을 그렇게 노력했었나 이런 거. 하지만 이게 또 사회적으로 또 중요한 건 사실인 것이고. 근데 저도 라디오를 이제 자주 차를 타고 들으면서 가다가 오후에 발견하는 김현철 형님이 같은 김현철 형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게 이제 그분은 저보다는 좀 더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건 내가 다른 거는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이거 가지고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는 꼭 하고 싶다라는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타당하죠. 저도 그 얘기를 좀 대신 빌려서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그 얘기가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맞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아나운서 시험 떨어졌을 때랑 좀 비슷한 기분일 거. 아직은 결과는 안 났죠. 그럼요. 최윤영님, 우리 딸은 고2 학생이고요. 착실한 편이에요. 근데 얼마 전 문제집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군데군데 볼펜으로 뚫었는지 구멍이 많이 나 있고요. 한 바닥 전체를 낙서로 휘갈겨 놓기도 했더군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걸까요?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당연하죠. 누구나 한 번씩 책에 낙서나 어떤 그런 책을 훼손하는 행위, 약간씩. 경하게는 왜 저 때 얘기인데 이 책장 넘기면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 무슨 맨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요. 띠르르르 하면서 낙하산 내리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 심하게는 정말 각종 스티커로 무장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화를 푸는 거죠. 맞아요. 푸는 거고 이 정도는 아주 양호한 거고. 그런데 저는 이 어머님 따님을 주신 어머님 이 사연을 보냈다면 뭔가 또 어머님의 저는 또 부적절한 죄책감이라 해야 되나? 이미 뭐 따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더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나? 특히 자제분들 걱정하시는 부모님이 대부분 너무 좋은 엄마가 되려는 분이 많거든요. 뭐 이 정도면 건강한 거니까 그냥 이제 지나셔도 되는데 이제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네요. 네네. 저도 고3 때 제가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학책을 수업 시간에 찢었다가 선생님한테 불려다가 엄청나게 벌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수업 시간에는 중3 때도 아니고 고3 때. 고3 때. 그러니까 네. 그 수학에는 그 여러 두 가지 종류가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죠. 그 돌 들어간 그 책. 있고. 그 책 확 찢었다가. 돌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한 종류만 봤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저도 벌써 13년, 14년 전 얘기인데도 되게 비슷한 느낌들이 아직도 막 새록새록 남아있는 걸 그런 감정이 드네요. 막 생생하죠. 저도 생생하고 진짜. 심지어 학력 고3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생생해요. 진짜. 네. 진짜 스트레스는 시험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 없죠. 모바일 메신저로 소금쟁이님. 수능의 충격인지 막무가내 안하무인 우리 딸이 처음으로 밥을 해놓지 않나, 세탁기를 돌려놓지 않나, 설거지까지 하네요. 이 아이가 왜 이런지 불안불안합니다. 왜 이러는 거요? 엄마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이게 그 컬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색채가. 일단 그 따님의 표정이 굉장히 좋으면서 이걸 준비하신다면 자신감이 넘치고 지금 뭔가 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 반면 눈치를 보면서 이제 이거라도 해야지. 이것은 왠지 조금 비운의 그림자가 감돌지 않나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네네네. 그렇군요. 어떤 컬러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해서. 네네네.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일단은 맛있게 드셔주는 게 그리고 고맙다고 칭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서로 지금 이 묘한 긴장감이 집안에 돌고 있어요. 그러네요. 웃자고 했지만 또 따님들이 또 그런 건 너무 이뻐요. 뭐냐면 사실은 이런 심리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동안 너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엄마가 챙겨줬을까. 그래서 이제는 시험 치고 나서 그 마음의 빚을 좀 이제 자기가 좀 이제 갚아주고 싶으신 따님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효녀인 걸로. 그럼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효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봐요. 지금 사연도 부모님이 너무 많이 걱정해요. 있는 그대로 좀 봐주시고 입 빠지면 되는데 왜 이렇지? 아까도 볼펜에 구멍 뚫으면 왜 구멍 뚫지? 설거지하면 왜 설거지하지? 이러면서 그런 거. 자, 실시간 고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추가되는 샵 800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로 사연 올릴 수 있는 인터넷 미니 스마트폰 미니 어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0124님의 신청곡 듣고요. 돌아와서 또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뭐 죽기 하겠어요? 이은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3부가 시작됐습니다. 됐고요.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허이로 아나운서, 물음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홈페이지에 도착한 고민인데요. 서울 강서구에서 김민선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친구를 사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 친구를 사귀는 건 잘하는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이 밝고 낯을 가리지 않아서 뭐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금세 친해진다고요. 안녕하세요. 에이,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저 쉬운 여자예요.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먼저 다가가는 편이죠. 하지만 사람들과 연락을 잘하고 지내다가 한 달쯤 지나면 언제나처럼 실증이 나요. 누가 저한테 밥 먹었어? 언니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보고 싶지? 난 별로 안 보고 싶은데. 이럴 때 반응을 해야 하는 거야? 나도 보고 싶다고 하면 만나자고 할 텐데 만나서 할 말도 없는데. 이렇게 제가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자연스레 서로의 연락도 점차 줄다가 결국 연락이 끊기게 되네요. 저는 왜 처음에만 착한 척하면서 다 받아줄 것처럼 행동을 할까요? 그렇다고 제가 뭐 사람을 사귀고 싶어 안달난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사람들이랑 그냥 저냥 지내고요. 또 집에 오면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혼자서도 재밌는 일이 많거든요. 혼자도 괜찮은데 저 왜 이러는 걸까요?
연락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냥 뭐 제 성격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가끔 보면 전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출신을 적어주셨는데요. 30대 초반이고요. 어렸을 때 가족의 사랑은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학창시절에 부모님과 형제에게 학대를 당하며 외롭게 커서 그런지 지금은 누가 옆에 있으면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출신에서 결정적인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 상처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는데 네. 친밀감을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요즘 다들 뭐 오늘도 어제도 수능 있었지만 네.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항상 우리는 스스로의 어떤 뭔가를 이룩해야 됨과 동시에 또 어떤 인간적인 휴머니티를 지켜가면서 또 관계를 이루어가는 두 가지 딜레마가 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어떤 이제 친밀함에 대해서 또 뭔가 평가절하되는 부분도 많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뭔가 어렸을 때 외롭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래서 외롭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집에서 늘 약간 정서적인 어떤 뭐 학대 본인 표현에 따르면 그런 걸 받으셨다면 사람들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상처, 가족도 그렇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자기가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또 상처를 주는 거가 얼마나 아픈 건지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초반에 이렇게 초반 대목만 설명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이렇게 굉장히 삭삭하고 친절한 이런 어떤 표현을 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군요. 네. 이 막상 깊은 사이가 못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가까이서만 조금씩 접하면서. 자기 방어 기제가 너무 두꺼운 건가요? 그렇죠. 쉽게 어떻게 정말 정확하시다, 진짜. 예. 네네. 결국은 깨지기 쉽다는 표현이 뭐 유리멘탈 이런 말 쓰잖아요. 네네. 실제로 분석학에서 이제 fragile 그래서 fragile. 실제로 깨지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말 어떤 충분히 적절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그냥 내가 뭘 지저분하게 하고 있든 뭘 세수를 안 하고 있든 일을 안 닦고 있든 간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이제 그런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성적이 낮아도 심지어 여하튼 그래도 이제 아주 일관적인 사랑을 받아본 거 이거가 중요한데 우리 사회는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뭔가 어제도 뭐 수능 쳤지만 성적에 따라서 아니면 뭐 어떤 갖고 있는 뭐 어떤 재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한 분들은 늘 이런 어떤 뭐랄까 뭔가 자신이 뭔가를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어 기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런 어떤 성품이실 거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이건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를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처음엔 무섭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좀 해결이 될까요? 그 타당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친밀함에 대한 관계에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건 결국에는 오래 못 가는 이유가 초반에 그런 어떤 예의나 이런 아주 삭삭한 매너들이 결국은 진짜 이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날 터치하지 마, 제발 날 간섭하지 마, 날 다치게 하지 마. 이거의 일종의 어떤 사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사실은 처음부터 이분은 그 사람들한테 이런 분들은 만인의 연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더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또 상처를 받아요. 왜 너는 조금 다가가면 거리를 도로 내빼느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어떤 말을 들었을 것 같은데 결론은 이런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관계를 잘 맺으시려면은 결국 이제 신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좀 이제 뭔가 다칠 각오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돼요. 미안하지만 지금은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정말 무조건적인 괜찮은 관계, 이상적인 관계는 없겠죠 세상에. 하지만 정말 가장 최적화된 관계를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뭔가 종교 단체나 심리센터나 아니면 뭐 정말 치료적인 상황을 많이 가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다친 마음을 열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만남을 그러면은 피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라고요? 지금 계속 만남을 피하게 된다라는 걸 보내주셨는데. 근데 오히려 너무 힘들면은 저는 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요? 그때 말씀드렸나요? 상처가 났을 때, 너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자꾸 어떤 자극을 주면은 상처가 덧나지, 이게 아물지 않지 않습니까? 상처를 준 원인이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이렇게 딱지는 겨우 졌는데 딱지지면 간지러워서 우리가 자꾸 뜯잖아요. 그렇죠. 긁어서 더 덧나고 더 상처가 흉지잖아요. 네네.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 억지로 일부러는 뭐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우울하면 운동하십시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매스컴에. 저는 그거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운동할 수 있으면 이분이 우울증 왜 걸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더 절망만 안겨준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게 흥이 나면 저절로 이게 생기는 거니까 이분이 만약 지금 이 고민한다는 자체는 되게 좋은 징조고요. 정말로 이제 뭔가 진심으로 좀 뭔가 다가서려면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뭔가 다칠 각오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역설적으로. 두 번째는 다칠 각오를 할 정도로 유리 멘탈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뭔가 나를 좀 더 감싸줄 수 있는 관계 경험도 뭔가 좀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음악, 집에 가시면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이렇게 재밌는 거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저는 좋은 음악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음악이 어떤 감각이든지 간에 뭔가 부드러운 촉감, 담요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했던 것들이 뭔가 나를 달래고 좀 나를 이제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간들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러 너무 노력하지 말고 마음을 좀 편하게. 허이로 아나운서는 보면 그러면 참 정신이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저요? 네. 웬일로?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모르게 좀 잘 이겨내시고, 적당한 어떤 조치를 취할 줄 아시고 그런 거. 저도 늘 그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저도 이제 몇 번의 큰 상처받은 계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살면서. 그러니까 없을 수 없죠. 네네. 저는 이제 또 지난 2년의 시간을 또 견디면서 상당히 사람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나름의 또 방어벽이 조금 생기긴 생겼어요. 네네네네. 마음 줬던 사람에게 이제 등돌림을 당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늘 있을 수 있으니까. 배신, 환멸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팁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나운서 시험을 첫 해 떨어졌고 제가 2년 만에 붙었거든요. 근데 첫 해 떨어졌을 때 안 친한 후배들이 이제 얼굴은 아니까 와가지고 어디서 소문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해준답시고 와서 오빠 어떡해요 떨어지셨다면서요 라는 위로를 던지는데 미치죠. 그거는 위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사살 같은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때 네네. 제가 깨달은 게 저는 라디오에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 아나운서가 되면 어떤 방송에서도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어떡해요란 말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마치 나는 너의 불행이 참 안 됐긴 했는데 난 아니라 다행이야 이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런 어떤 얄팍한 위로 내면에는 은근한 어떤 진짜 확인사살 말씀하시지만 은근한 우월감을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반복이 되니까 학교를 안 가게 되더라고요. 학교를 안 그래도 안 가면 되나? 가야죠. 그러니까 수업만 듣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후배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날 자리를 거의 다 피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건 아무 말 없이 야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 라고 했던 몇 명의 친구들 맞아요.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2-3번 이상은 연락을 하게 되는 그 친구들 몇 명이 있어서 그 시기를 잘 견뎠던 것 같거든요. 그게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 자체가 하등 우리의 관계에 지장이 없는 것이다. 이게 좋은 거였어요. 만약에 그 변수를 정말 같이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그래 어떻게 이거는 도로 더 2번 죽이는 거고 진짜. 아니 그게 뭐 어때서 그건 거고 너는 건강하잖아. 괜찮아. 이게 낫잖아. 그죠? 네네. 그래서 우리 민선 씨도 그냥 조건 없이 민선 씨를 안아줄 수 있는 그리고 민선 씨가 더 건강해지면 그 친구를 다시 안아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들이 빨리 오시길 정말 바랍니다. 아파본 사람이 또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하여간 오늘의 교훈은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각자의 문제가 있다. 허이로 아나운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있었는지는 오늘도 처음 알아요. 이렇게 또 알아가는 거죠. 일단 멀쩡해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모처럼 이런 이게 칭찬은 아닌데 사람이 몸이 아프면 이게 진실이 나오나 봐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만해야 되나? 정인의 가을 남자 듣고 와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의 가을 남자 듣고 언제 오셨습니다. 들어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정인 씨요. 그렇죠.
네. 저도 빨리 윤아 씨의 새 노래가 더 듣고 싶긴 하네요. 네. 다음 고민 만나볼게요. 진심이라고. 다음 고민. 이거 좀, 근데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저도 약간 보면서 먹먹했는데. 272님. 네. 힘든 고민인데요. 오빠랑 아빠가 1년 가까이 말을 안 하고 지내요. 1년 전에 아빠가 오빠한테 정말 버릇이 없다고 뭐라고 한 뒤로 오빠는 아빠를 무시하고 아빠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네요. 엄마랑 저는 정말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기간이 중요한데 보통 이제 당연히 가족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려요. 제3자면은 화가 안 난다. 뭔가 정을 주고 받은 사이, 뭔가 기대가 있었던 사이, 그랬을 때 실망이 더 크고 화도 오래 가는 법인데. 사실은 지금 사연 주신 분의 오빠는 아마 아버지에 대해서 좀 많이 뭔가 좀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데 그게 이제 좌절되니까 너무 막 서운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말을 단절하고 있지만, 겉으로 보면은 도로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사실 지금 사연 주신 분이 느끼신 거랑 달리, 실제로는 심리적으로는 아버지랑 오빠랑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아직도 감정 소모가 있는 건데. 조금 어려운데요. 그 부분을 가깝다. 네,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이 뭐냐면은 우리가 왜 너무 사이가 멀어질 때 자, 심리적인 현실은 반대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히려 되게 잘 지내고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분들은 그냥 감정적인 이게 결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심리적인 현실은 되게 멀어요. 근데 가족 간에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서 이게 심리적으로 마음과 감정과 감정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약간만 사소한 마찰도 크게 막 이렇게 폭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분 우리 옆에서 봤을 때는 1년이란 시간이지만 사실은 이 오빠는 여전히 그 1년 전에 했던 그리고 그 전부터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대해서 지금도 막 생생한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1년이 아니고 고작 하루 이틀밖에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버님한테만 이러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대인 깊이나 그거 중요하네요. 전반적으로 왜 이게 이렇게 자기 방에만 갇혀 있고 이런 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인 그런 정세로 발전된다면 저는 좀 전문가적인 도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아버지한테만 그러신다. 그렇다면은 글쎄 나중에 조금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은 요거는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오빠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네. 진짜 아버지가 있고 오빠가 생각하는 허상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찾으신 분이 오빠가 아버지 어떤 모습이 실망했을까? 그거를 조금 이렇게 좀 공감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봐도 아버지의 저런 권위적인 면이 너무 화가 나 이러면 오빠도 귀가 확 들릴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사람이 공감을 받으면 좋아져요, 이상하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화로 아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빠도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이게 약간 더 시간이 지나고 또 나이가 해결해 주는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가족이 정말 소중하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특히 이제 20살이 넘어갈 때와 입대할 때와 제대할 때 또 다른 약간 이럴 때마다의 한 단계씩의 감정의 큰 요동 내지는 많은 고민을 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복학했을 때. 복학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을 겪으면 오빠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거리 얘기 왜 했냐면은 결국 어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거의 진짜 약간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저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약간 이렇게 분가를 가출하니까 출가죠. 좀 출가를 시켜놓으면 오히려 나아져요. 거리를 좀 둔다. 그래서 가깝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감정 맨날 볼 거 아니에요. 아빠를 잊고 싶은데 또 봐. 그럼 또 쌓이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빠가 만약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다면은 집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김치 탈 수 있는 거리 정도 한 5분 10분 정도의 거리를 두시고 약간 출가를 시키는 거죠. 원룸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안 보면 그리워져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희한하게 내가 왜 너무 아빠를 미워했나 이게 되거든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분은 늘 같은 집에 있으니까 이게 화가 식을 여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 우리 2722번님의 오빠가 아직 고등학생이시라면
지금 공부를 하셔서 어쨌든 좀 학교를 멀리 있는 학교, 좋은 대학을 가버려서 아버지에게 원룸 내지는 하숙을 시켜달라. 네. 할 수 있는 거리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참 신기한 것이 거리를 물리적인 거리도 두면은 오히려 마음의 거리가 이렇게 적절한 거리가 유지돼요. 항상 불화는 너무 가까워서 발생한다는 거 아시면 좋겠어요. 예. 네. 허율 아나운서는 청소년기에 어떤? 저요. 저도 나름 질풍노도의 시기는 있었어요. 네. 아버지하고 사이는 어떠셨어요? 부모님하고 나쁘진 않았는데. 다시 취조 모드로 지금. 예. 근데 저도 이제 집을 나간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중3 때. 갑자기 전학을 가서 학교 적응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집을 나가서 그 전에 살던 동네로 이제 도망을 갔죠. 예.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잘 곳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그 친구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거의 자정까지 방황을 하다가 무박에 그친 이제 가출이었는데 잡혀서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후회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어떤? 그때 어머니한테 엄마 집이 감옥 같아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 상황이 너무나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운전하시던 어머니가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충격적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하고 진짜 30 넘어서 어머니랑 한번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도 그 얘기는 아직도 남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린 마음에 치기 어린 생각으로 순간적으로 너무 내 화가 쌓여 있거나 그래서 막 뭐든 뱉고 싶고 뭐든 막 찌르고 싶고 때리고 싶고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야, 그래도 그 정도면 참 뭐랄까 되게 시적이다. 아니 집이 감옥 같아요. 이 비유법 그런 거.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제가 갖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미안한 상처 중 하나예요. 오히려 어머님이 미안해했을걸요? 제 추측에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게 안 잊혀지시겠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참 제가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결국 제가 주장하는 것이 집이 물리적인 집이 공간이 있고 정서적인 집이 꼭 같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물리적인 집에서 모든 걸 다 얻으려 하다 보니까 자꾸 실망하고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마음의 집은 좀 뭐랄까 다른 공간, 다른 어떤 가상 공간일지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고3 수능 끝나고 서울로 이제 저도 지방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서울로 오면서 부모님과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 예. 떨어져 있어야지. 보고 싶고 엄마가 해준 집밥이 먹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자꾸 그립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노래 듣고 올게요. 그럴까요? 임정희 Feel So Good. 임정희 Feel So Good. 홍대관과 함께한 신곡이었습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물음표 실시간으로 온 고민도 좀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요것도 직장 얘기는 제가 해야겠네요. 7899번님. 직장 상사의 고민 상담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술자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말을 하라기에 괴롭히는 선배에 대한 말을 했더니 다음날 회의 시간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 선배 단단히 삐치셨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진짜 참. 야, 이걸 믿으시다니 순수하시긴. 이런 분들 꼭 있어요. 약간 짓궂은 분들. 왜 야자 타임 이런 분이잖아요. 야자 타임 진짜. 요런 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예. 네네. 아니 직장 상사의 고민 상담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이거는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7년차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허용되지 않아요. 네네. 아니 이게 아무리 가족같이 친한 그러니까 정말 내 개인적인 대소사를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연차의 선배 정도 한둘도 더 못 믿어요. 어려워요. 어렵지. 네네. 무슨 이거 진짜 난감하거든요. 그렇죠. 직장은 직장일 뿐인 것이고 맞습니다. 고민 상담은 이제 심리센터에서 하셔야겠죠. 이게 그런 거구나. 아니 직장 생활은요. 그 끝도 없는 지뢰밭이라서 뭘 밟으면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직장 상사의 고민 상담은 요즘 요즘 힘든 거 있나? 요즘 완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유목적적인 집단인지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직장 내에 어떤 또 왕따라든지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결론적으로 직장은 말 그대로 학교 같은 또 느낌 받으신 분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오래 계시다 보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직장은 직장이고 가족은 아니다라는 사실.
사실. 네, 안 좋겠습니다. 예, 친구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럴 수 있는 선배 한둘만 있어도 참 행복한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기대하고 들어가면 실망이 너무 크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잃는 게 많습니다. 네. 참. 뭐 정직하게 사과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거는 진짜. 네네. 어쩌겠어요. 네. 니께서 저를 힘들게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사과를 할 수도 없고 정말 어렵다. 네. 어렵네요. 어렵네요. 진짜. 네. 전민수님 4살짜리 늦둥이 동생이 있는데 이 녀석이 밥을 먹이면 항상 입에 물고만 있고 안 씹어요. 근데 그 안 먹던 반찬을 다른 때는 또 먹어요. 그걸 보면 맛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제 동생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연 주신 분은 과연 몇 살일까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늦둥이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뭐 한 학생 정도?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네네. 뭐 다분히 이제 4살이면 참 이게 발달이 뭐 인지 뭐 여러 가지 감정 정말 이게 밸런스가 언밸런스로 발달할 때거든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막 얘 똑똑하다 천재 아니야 이런 부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어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4살이면 당연히 뭐 원초적으로 약간 반항기도 있을 때고 하니까 뭐 아마 그런 거겠죠. 그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최대환 씨, 소개팅 상대 여자분이 너무 적극적이십니다.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제가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남자를 좋아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 제가 괜한 걸 읽었나요? 어디서 연장이시죠? 이분은 이제 그 마치 우리 상담 게시판인데 뽐내는 별밤 뽐내기가 아니거든요. 이걸로 예, 지금 뽐내기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제 실수였네요. 예,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제 몸도 안 좋은데. 네네네. 자, 예. 또 어떤 거 하나 해볼까요? 안 해요. 저희 갈 시간 됐구나? 야, 그렇네요. 야. 그 소개팅 얘기가 좀 많이 와요, 지금. 오고 있는데, 관심 없고요. 그냥, 마음에 안 드시면 마음에 안 드시는 거고, 마음에 드시면 드시는 거고, 어장관리 차원에서 곁에 두지 마시고, 싹을 잘라버리시던가, 만나시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이게 아픈 경험에서 나온 듯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꼴보기 싫어가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모든 세상을 달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도착했는데 다 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잘 가지고 있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진중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밤 가족들의 고민 별밤 홈페이지에도 계속해서 남겨주십시오. 자, 언제나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항상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허일호 아나운서 그리고 김현철 선생님. 이렇게 저는 가만히 있어도 두 분이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주셔서 좀 어떻게 보면 편한 방송을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 몸 건강하셔요. 너무 안쓰러워요, 진짜. 아니에요. 원래 건강한데. 그러니까 원래 건강하던 친구가 아프니까 더 걱정스러운 게. 그래도 유나 씨랑 알게 된 지 우리도 한 5, 6년 됐잖아요. 그간 본 얼굴 중에 오늘 제일 지금 좀 안 좋은 얼굴이라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근데 이렇게 이뻐? 이게 살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두 분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허일호 씨는 조심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오죠.